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을 끌어당기는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다사카 히로시 지음, 한희명 옮김, 김형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누구나 운의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이어지면 운이 나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이어지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처럼 마음이 약해지거나 부정적이 되면 불운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반대로 과단성 있게 행동하면 귀신도 피한다라는 말처럼 마음을 강하게 먹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면 불운해 보이는 사건이 행운으로 바뀌는 일도 생깁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마음속을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수없이 존재하는 부정적인 상념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 부정적 상념이 생기지 않게 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상념을 없앨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마음속을 긍정적 상념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만 하는 한 가지 법칙이 공통적으로 전해지는데요.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 마음과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인데요. 즉, 긍정적 상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긍정적 상념, 즉 좋은 상념을 가지면 긍정적 사건, 좋은 사건이나 좋은 만남을 끌어당기고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끌어당김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실감하기 때문에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는 왜 좋은 운이 오지 않을까요? 누구나 일상에서 운이나 끌어당김 현상을 경험하는데요. 불평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운이 오지 않는 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표면 의식 세계가 부정적 상념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령 불안이나 공포, 불만이나 분노, 혐오나 증오 같은 감정을 마음에 품으면 일할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실수를 하거나 능률이 오르지 않거나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온갖 문제에 직면하고 다양한 트러블이 일어나서 운이 나빠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표면 의식 세계가 긍정적 상념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본래 가진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가령 마음속에 안심이나 희망, 만족이나 감사, 호의나 애정 같은 감정을 품고 있으면 일할 때 집중력이 높아져서 실수를 하지 않고 능률이 오르고 아이디어가 솟아나며 본래 자신이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어서 운이 상승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표면 의식 세계가 부정적 상념으로 채워지면 그 상념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로 표현되어서 주위 사람들이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직장에서 주위를 둘러보면 불평이 많은 사람 주위에는 불평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 주위에는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모입니다. 또 긍정적 상념을 가진 사람은 불안을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이나 원망과 괴로움을 계속 늘어놓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고 멀어집니다. 이와는 반대로 표면 의식 세계가 긍정적 상념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상념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모입니다. 가령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 남을 칭찬하는 사람 주위에는 자연히 긍정적 상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인생과 일이 순조로울 뿐 아니라 호조를 보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중 8R은 비언어적이기 때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말로 전해지는 메시지 외에도 시선과 눈빛, 표정과 얼굴, 동작과 몸짓, 공기와 분위기 같은 말 이외의 것으로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불안이나 공포, 불만이나 분노, 혐오나 증오 같은 부정적 상념을 품고 있다면 표면적인 언어 메시지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말 이외의 메시지로 상대방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 같은 일이 생기면 긍정적 상념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물리적으로 떠나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떠납니다. 반대로 그 사람 주위에 부정적 상념을 가진 사람이 다가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갖가지 문제나 트러블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늘 즐겁게 웃는 얼굴로 사는 사람은 긍정적 상념 덕분에 인생과 일에서 가진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여 주위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게다가 긍정적 상념은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도 상대방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점점 더 주위에 긍정적 상념을 가진 사람이 모여들어서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행복을 바라면서도 불행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징벌 의식인데요. 즉, 과거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강한 트라우마가 되어서 무의식 세계에 고착이 되는데요. 그러면 무의식 세계에 이런 내가 행복해지면 안 된다. 이런 나는 분명 심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자기 징벌 의식이 생겨 인생의 선택이나 행동을 지배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나쁜 운을 끌어당겼다면 그 사람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부정적 상념이 본인도 모르는 형태로 그 사람의 선택이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자기 징벌 의식이나 자기 부정 의식 같은 부정적 상념이 존재하면 모르는 사이에 현실 인생에도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거나 나쁜 운이 끌어당겨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 나라면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같은 자기 긍정 의식이나 자기 존중 의식이 있으면 이 긍정적 상념이 인생에서 행운처럼 보이는 사건이나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좋은 운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긍정적 상념을 강하게 품는다, 긍정적인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한다, 긍정적인 말을 써붙이고 반복해서 본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새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 세계를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이를 위해 제안하는 방법을 실천하지만 사실 이렇게 무의식을 바꾸는 소박한 방법만으로는 결코 무의식 세계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무의식 세계를 긍정적 상념으로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의식 세계에는 매일 수많은 부정적 상념이 계속해서 들어와 박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우연히 본 무서운 병, 또 신문에서 스치며 본 비참한 교통사고, 지하철 잡지 광고에서 본 음산한 범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정보가 매일 우리 무의식 세계에 불안감과 공포감 같은 부정적 상념을 불어넣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무의식 세계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정적 상념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늘 너는 틀려먹은 애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표면 의식에서는 잊고 있더라도 무의식 세계에서 나는 틀려먹은 인간이야 라고 자기를 한정하는 부정적 상념을 가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표면 의식 세계에 플러스 상념, 즉 긍정적 상념을 강하게 끌어내면 실은 무의식 세계에 마이너스 상념, 부정적 상념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시험이든 시합이든 일의 목표이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달성할 거야 라고 주위에 선언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할 수 있을까? 못하지 않을까? 못하면 어떡하지? 같은 망설임과 불안이 생겨납니다. 이렇듯 표면 의식 세계에 긍정적 상념을 억지로 끌어내면 무의식 세계에는 반드시 부정적 상념이 생깁니다. 무의식 세계가 가진 이 쌍극적 성질 때문에 기존에 주장한 무의식을 바꾸는 방법, 즉
긍정적 상념을 강하게 품는다. 긍정적인 말을 여러 번 한다. 긍정적인 말을 써붙이고 반복해서 본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새긴다. 같은 방법이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 상념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위축시켜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인생의 습관을 고치고 인생의 해석을 바꾸고 인생의 각오를 다져서 부정적 상념을 없앨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감을 담은 말을 쓰면 좋은 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3가지 감을 담은 말은 첫째, 감탄을 담은 말, 둘째, 감사를 담은 말, 셋째, 감동을 담은 말입니다. 첫 번째 감탄을 담은 말이란 누군가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말인데요. 상대방의 좋은 부분이나 훌륭한 곳을 느끼면 그냥 무조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감탄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담은 말이란 마음 깊은 곳에서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요. 타인이 친절을 베풀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담은 말은 누군가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닌데요.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에 대해 입 밖으로 내어서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갖가지 사건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행운으로 보이는 사건뿐 아니라 불운해 보이는 사건에도 자연스럽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감동을 담은 말이란 훌륭한 자연을 접했을 때 감동을 표현하는 말인데요. 멋진 밤하늘이야, 상쾌한 바람이군, 최고의 노을이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감각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요. 이를 말로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을 접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이나 음악을 접했을 때에도 이런 감동의 말을 하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성공의 경험은 있으므로 내 인생에 성공의 경험이 많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면서 다양한 성공의 경험을 했지만 실패한 경험에만 눈이 가서 결과적으로 부정적 상념이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인데요. 따라서 아무리 작은 성공의 경험이라도 좋으니까 내 인생에 많은 성공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때 얻은 것보다 얻지 못한 것에 눈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한 일보다 실패한 일에 마음이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부정적 상념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인생을 돌아보며 소소한 성공 경험을 정성껏 재고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념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운이 강한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요. 강한 운을 가진 사람이란 나는 강한 운을 가졌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운이 강한 편이 아니야 라는 자기의 한정적 상념이나 부정적 상념은 좋은 운을 쫓아냅니다. 이 부정적 상념을 나는 운이 강하다라는 긍정적 상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인생에 대한 해석력이 좋은 운을 끌어당깁니다. 행운으로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불운해 보이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운이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가 우리 인생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우리 인생을 가릅니다. 역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우리 인생을 크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불운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도 그 사건의 좋은 부분이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며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운이 강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 즉 인생에 대한 해석력이 바로 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해석력이야말로 부정적 경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바꾸어 마음속 부정적 상념을 긍정적 상념으로 바꾸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운 좋은 인생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이 실은 성공 경험이었음을 깨닫고 불운해 보이는 사건이 실은 행운의 사건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나 위대한 무언가의 인도에 감사하는 것인데요. 무언가에 성공하거나 어떤 일을 해냈을 때 그것이 하늘의 뜻이나 또 위대한 무언가의 인도 덕분이라는 겸손한 감사의 상념을 가지면
이 상념이 무의식 세계에 하늘이 인도해주고 있다, 위대한 무언가가 이끌어주고 있다라는 깊은 안도감을 만듭니다. 하늘의 뜻이나 위대한 무언가의 인도에 겸손하게 감사하는 자세는 무의식 세계를 긍정적 상념으로 채웁니다. 인생에서 힘이 되어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상념이나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이끌어준 위대한 무언가에 감사하는 상념은 감사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나 공포 같은 부정적 상념을 없애줍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있음이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 삶에는 갖가지 고생이나 공경, 실패나 패배, 좌절이나 상실, 병이나 사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에서 달아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한 우리는 역경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전진하여 인생을 빛낼 수 있습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인생의 그림자를 빛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셔서 좋은 운을 많이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